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아마 이거일 겁니다. 삼성전자 상승 흐름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다음 상승을 앞두고 한 번 더 눌림목을 주는 걸까요? 월요일 아침부터 삼성전자는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신고점까지 터치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는데 다시 위에서 밀리고 오늘은 장 초반부터 눈치 보는 흐름이 나온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방향이 꺾였느냐가 아니라 반도체 업황의 큰 흐름이 아직 살아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청신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밖에 없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고 공급은 단기간에 쉽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고 반도체주의 상승을 뒤따라 붙을 것인가, 아니면 실적 발표 전까지 나오는 눈치 보기 장세에서 눌림목을 매수 기회로 볼 것인가. 이번 주 삼성전자 투자자는 바로 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갭락을 겁먹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는 동안 개인 투자자에게 다시 기회가 되는 구간인지, 그리고 이번 주 중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의 삼성전자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저번 주 강하게 반등하면서 신고점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장마감이 다가오면서 다시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갭락으로 출발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 끝난 것 아니냐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정도 눌림이면 다시 잡을 기회 아니냐는 기대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신고점을 터치한 뒤에 흔들리는 건 강한 종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흐름입니다. 신고점 부근에서는 기존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못 산 사람들은 조정이 오면 사고 싶어 합니다. 이 두 힘이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금요일과 오늘의 움직임만 보고 삼성전자 흐름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건 공포에 의한 오판이죠. 오히려 봐야 할 건 이 눌림이 어떤 성격이냐입니다. 실적 기대가 꺾여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외부 노이즈와 단기 과열 부담 때문에 잠깐 매물을 소화하는 건지,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큰 흐름은 여전히 장밋빛입니다. 물론 시장은 불안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뉴스가 계속 나오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 물가 지표와 금리 경로도 계속 신경 쓰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투자 심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뉴스들이 삼성전자의 본질을 바꾸느냐입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노이즈가 나온다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갑자기 멈추는 건 아닙니다. PC 물가가 나온다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흔들린다고 해서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흐름이 바로 꺾이는 것도 아니죠. 물론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흔들리는 것과 가치가 훼손되는 건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외부 뉴스에 따라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메모리 업황과 실적 전망이라는 큰 흐름은 아직 살아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무조건 겁먹을 구간도 아니고 무조건 달려들 구간도 아닙니다. 기준을 갖고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이후 발표될 예정이죠.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단순히 미국 기업 하나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황이 진짜 좋은지, AI 수요가 계속 강한지,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시장이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주가도 이미 많이 올랐고 시장 눈높이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실적이 좋았다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강한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마진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얼마나 위로 열리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좋게 나오면 국내 반도체 주도주에도 다시 강한 모멘텀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업황 개선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도 다시 위로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기대를 못 채우면 시장은 잠깐 숨고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실적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의 선택이 갈립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한 시장이 반도체 투자를 재개할 때 뒤이어 따라붙을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생기는 눌림목에서 저가 매수를 노릴 것인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전략입니다. 확인하고 따라붙는 전략은 조금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대신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강해지고 삼성전자도 수급이 붙는 걸 확인한 뒤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눌림목에서 먼저 잡는 전략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실적 발표 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기대보다 약하게 나오면 눌림이 더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맞다는 건 없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마이크론 실적과 가이던스를 확인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회복하는 걸 보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분들은 실적 발표 전 눈치 보기 장세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이 나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 기준 없이 흔들리는 주가를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럼 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아직도 좋게 봐야 할까요? 핵심은 공급이 빨리 늘기 어렵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족은 버튼 하나 누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규 공장을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장비를 들이고 라인을 안정화하고 수율을 올리고 고객 검증을 받는 데까지 몇 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버용 DRAM, HBM, SSD, 낸드 수요가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 같은 대형 기업들도 메모리와 스토리지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야 할 정도로 공급이 빡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메모리 업체들이 AI 산업 수요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주요 업체들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AI 관련 수요에 집중하면 일반 소비자용 제품 쪽 공급은 더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쉽게 꺾이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강하게 유지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도 계속 살아납니다. 중국 대안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가격이 너무 오를 때 저가 공급처를 찾는 방식으로 수급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공급망 전략이 걸린 산업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메모리를 마음껏 대안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서버와 AI 인프라, 빅테크 데이터 센터 같은 영역에서는 품질, 안정성, 보안, 공급망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결국 글로벌 고객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검증된 메모리 업체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빨리 늘지 않고 대체 공급처도 제한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메모리 가격 강세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 강세는 삼성전자 실적에 직접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는 DRAM과 낸드에서 세계적인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그 실적 레버리지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오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 기대를 따라갑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HBM에서 하이닉스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답답한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삼성전자를 HBM 하나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D램과 낸드 회복이 강해지고 AI 서버와 모바일, 스토리지 수요가 같이 좋아지면 삼성전자의 넓은 사업 구조가 다시 장점으로 바뀝니다. 하이닉스는 HBM이 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넓습니다. 이 넓이가 한동안은 무겁게 보였지만 메모리 전체가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 실적을 다시 위로 보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삼성전자가 갭락으로 흔들려도 이 큰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면 그 눌림은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증권사에서는 상당히 높은 목표가까지 제시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은 하이닉스를 HBM 대장주로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 약하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이 크게 믿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의심을 지워가는 종목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많이 받은 종목은 기대가 가격에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의심받는 종목은 확인이 나오는 순간 평가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의심과 기대 사이에 있습니다. HBM 신뢰 회복, D램과 낸드 가격 강세, 마이크론 실적 확인, 외국인 수급 회복. 이 네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 삼성전자는 다시 강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이닉스를 못 따라간 종목이 아니라 확인이 나올 때 재평가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때문에 목표주가 자체도 위로 열려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국내 시장 자체도 반도체 쏠림 속 변동성 구간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크게 올랐지만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특히 반도체와 IT 하드웨어가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반면 코스닥과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훨씬 약했습니다. 이 말은 지수가 강해도 체감 수익률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돈이 더 강한 쪽으로 몰립니다. 지금 돈이 몰리는 쪽은 반도체와 AI 하드웨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정이 같은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쏠림이 강해질수록 장중 변동성도 커집니다. 지난 금요일처럼 위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아래에서는 다시 사려는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삼성전자 대응은 무리한 추격보다 눌림과 수급 확인이 중요합니다. 반도체를 버릴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 돈이 몰린 만큼 흔들림은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뉴스도 이번 주에는 계속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유가 움직임, 협상 결과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많이 오른 시장에서는 작은 뉴스에도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유가가 실제로 강하게 튀느냐입니다. 지난주 흐름을 보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종전이나 협상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 관련 뉴스가 나와도 실제 원유 공급 차질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추세를 깨는 악재라기보다 단기 노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노이즈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 증시나 중동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가 같이 눌릴 때 메모리 업황과 수급이 살아있다면 개인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눌림이나 기회는 아닙니다. 외부 노이즈로 빠졌는데 본질이 살아있는 눌림이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PC 물가도 시장이 지켜볼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PC 영향력이 예전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CPI와 PPI를 통해 물가 방향을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기술주와 반도체도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E가 예상 범위 안에서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반도체 실적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핵심은 물가보다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업황을 확인해 주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변수 때문에 하루 이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메모리 가격 강세와 실적 전망 상향이 살아있다면 시장은 결국 다시 삼성전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물가의 겁먹기보다 반도체 실적 확인을 중심에 놓고 봐야 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이번 주 대응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갭락으로 밀리면 불안합니다. 특히 신고점 터치 이후 밀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는 하루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약하게 시작했더라도 장중에 얼마나 회복하는지,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지 유지되는지, 반도체 전체 흐름이 살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흐름은 갭락 자체가 아닙니다. 갭락 이후 반등이 전혀 없고 장중 매수세가 붙지 않고 미국 반도체나 메모리 업황 뉴스까지 흔들리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약하게 시작했지만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하락폭을 줄이고 종가에서 힘을 회복한다면 그건 눌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무조건 겁먹고 던지는 것보다 종가의 힘과 수급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큰 그림이 살아있다면 단기 갭락은 끝이 아니라 매물 소화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과 아무 자리에서 따라가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는 마이크론 실적 전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장중에 흔들림이 자주 나올 수 있고 미국 뉴스 하나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받는 걸 보고 들어갈지, 아니면 실적 발표 전 시장 불안 때문에 나오는 눌림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저가 매수 기회를 볼지. 확인 후 매수는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대신 가격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눌림목 매수는 가격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마이크론 실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어느 쪽 투자자인지 아는 겁니다. 기준 없이 들어가면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놓쳤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한 종목도 한 번에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신고점을 건드리고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중동 뉴스와 PCE까지 겹쳐있는 구간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눌림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눌림이 기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 뉴스 때문에 눌렸는데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고 외국인 수급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미국 반도체주가 버텨준다면 그 눌림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기대가 꺾이거나 마이크론 가이던스가 약하거나 메모리 가격 강세 전망이 흔들리면 그때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현금 보유자는 놓쳤다는 감정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 주처럼 변수가 많은 구간에서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수급과 실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특히 봐야 할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사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확인하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 주간 순매수로 돌아선 배경도 단순히 MSCI 기대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 휴전 기대, 육아 안정,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주도주 베팅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본다면 핵심은 결국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가 갭락 이후에도 외국인 수급이 빠지지 않고 장중에 다시 매수세를 회복한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계속 빠지고 하이닉스나 다른 주도주에만 돈이 몰린다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격보다 수급을 먼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이유를 한 문장으로만 보면 이겁니다. 메모리 부족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AI 수요는 계속 커지고 가격 상승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살아있는 한 삼성전자에 대한 큰 기대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전에는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수 있고 미국과 이란 협상 뉴스에 따라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이 삼성전자의 업황 자체를 바꾸는지 봐야 합니다.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고 공급이 제한적이고 가격이 강하고 실적 전망이 올라간다면 삼성전자의 중기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자는 하루 갭락에만 흔들리기보다 이번 주 큰 이벤트를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PC, 미국과 이란 협상, 외국인 수급, 이 네 가지가 이번 주 삼성전자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겁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메모리 가격 강세와 마진 개선이 확인됩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좋게 나옵니다. PCE는 시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뉴스도 유가를 크게 밀어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갭락과 눈치 보기 장세를 지나 다시 위를 보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기대보다 약하고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고 PCE가 금리 부담을 키우고 중동 뉴스로 유가가 튀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그때는 단기 조정을 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국 이번 주 대응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벤트를 확인하면서 수급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장 초반 갭락으로 투자자 심리를 흔들었지만 가치와 전망에 큰 불이 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외부 노이즈로 빠지는 눌림이어야 하고 반도체 업황은 살아있어야 하고 마이크론 실적 기대가 유지되어야 하고 외국인 수급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눌림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깨지면 그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힘듭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와 눈치 보기 사이에 있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이 그 눈치 보기를 깨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확인하고 따라붙을지 눈치 보기 장세의 눌림에서 먼저 준비할지 자기 기준을 정해둬야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시장이 어느 종목을 다시 밀어주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갭락 출발, 신고점 이후 눈치 보기, 마이크론 실적 대기, 메모리 부족 장기화, 외국인 수급 확인이라는 여러 재료가 한꺼번에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변화는 뉴스가 모두 정리된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유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밀어붙이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센터, 한국 반도체 주도주 알림센터, 미국 나스닥 주도주 알림센터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알림센터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 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갭락으로 흔들렸지만 반도체 업황의 큰 그림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이
다시 그 흐름을 다시 확인시켜 줄지 아니면 잠깐 숨고르기를 만들지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삼성전자가 약하게 시작하더라도 장중에 매수세를 회복하는지,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는지, 마이크론 실적 전후로 메모리 기대가 더 강해지는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